얘기를 좋아하면은 가난하게 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경아 씨, 그게 매대에 이렇게 딱 있으면은 다른 책 사이에서 그게 보일까요? 갔는데 제 책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1인 출판 강사이자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는 강경아라고 합니다. 글 전공을 나오신 건지 아니면 어떻게 글을 쓰시게 된 건지 또 뭐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전공이 아닌 일을 하고 있어요. 국문과라기보다는 사회학이나 철학 쪽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공계 쪽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메이저 전공을 기반으로 한 것보다는 좀 폭넓은 시선, 폭넓은 경험, 그리고 좀 다양한 통로를 좀 지혜롭게 내 글을 좋아할 사람들하고 연결점을 찾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21세기형 작가의 탄생은 인스타그램에서도 많이 픽업이 되시고, 그리고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좀 괜찮은 컨텐츠를 가지고 있다, 괜찮은 컨텐츠의 내공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일단 저자가 호감이 가는 저자여야지만 출판 프로세스를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편집자들도 그런 좀 인지도를 하고 팔리는 글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라고 생각이 들고, 사람들의 트렌드를 잘 분석해서 내가 호감 가는 글쓰기와 인지도를 높이면은 더 길게 작가로서의 생명을 유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작가는 어떤 회사에 저 작가라는 신입으로 들어왔어요 해서 대리 과정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하나의 업을 만들어 쌓아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 작가라는 허들과, 작가는 왠지 고뇌를 하고 뭐 밤새워서 글을 쓰고 뭐 커피 뭐 이런 지금 종이컵이 있는데 믹스커피를 막 10잔 이상 쌓아가면서 그렇게 막 짜내듯이 하는 그런 글쓰기 루틴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 자기만의 작은 루틴이 있어요. 근데 그 루틴 중에 하나가 고갈될 때까지 쓰지 말아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 창작의 이 셈을 계속 유지하는 게 또 작가의 팁이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공은 그래서 네. 이제 작가님은 어디 전공을? 저는 그래픽 디자인과를 나왔습니다. 그래픽 디자인 하시다가 네. 어떻게 이렇게 글을 처음에 쓰시게 되신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엄청 좋아가지고 그래픽 디자인을 한 건 아니겠죠.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저는 신문방송학과나 아니면은 사회학과 쪽으로 가고 싶었거든요. 네. 그런데 공부를 좀 열심히 좀 안 하는 학생이었어요. 열심히 안 하고 거의 도서관에서 책만 보는 그런 학생 중에 하나였는데, 또 제가 어렸을 때 에피소드를 하나 꺼내면은 네네네. 만화 영화 같은 거 틀어놓잖아요. 네. 그러면 어린애들은 혼이 빠져 있잖아요. 그쵸. 그럼 밥 먹어라 해도 이게 안 들리잖아요. 그쵸. 영어, 거방. 네. 그 정도로 이제 어떤 이야기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제가 너무 이야기를 좋아하는 걸 아시고, 책과 이야기를 좋아하는 걸 아시고, 이야기를 좋아하면은 가난하게 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굉장히 뿌리 깊은 고정관념 중에 하나죠. 뭐 예체능 쪽이나 글을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힘이 꺾어지는 그런 말이잖아요. 우리는 누구나 다 삼시세끼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네네네. 또 밥을 넣어주는 그런 돈 버는 수단을 글쓰기로 하고 싶은데, 네네. 그걸 하면은 밥을 못 먹는다 이렇게 딱 단적으로 얘기를 딱 하시니까 어린 마음에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취업이 잘 되는 그래픽 쪽으로 넘어가게 된 거죠. 네. 근데 저는 약간 이렇게 손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좀 많이 좀 안 돼요. 이렇게 좋은 걸 보고 예쁘다고 이런 감성을 이렇게 글로 표현은 가능하지만은 또 누구나 자기만의 표현 수단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글로는 가능한데 그림이나 뭐 그래픽적으로 구현하는 데는 좀 제 스스로 많이 좀 벽을 느꼈었고, 오히려 저희 집안에서 좀 그런 재능이 있는 거는 엄마가 미나를 하시니까 엄마도 좀 그런 재능이 있었고, 제 여동생이 이제 제 책을 쭉 디자인해서 아시겠지만은 그런 감각 쪽은 이제 제 여동생한테 거의 몰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이따가 비하인드도 말씀드리겠지만은 네네. 엄청 제가 시각적인 감각이 좀 많이 부족해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어려운 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굉장히 이게 안 하니까 아쉬움이 좀 계속 남는 거예요. 직장생활 하다 보면은 점차 이제 자기가 이거를 내가 안 하면은 아 평생 후회하겠구나 하는 그런 게 사람들은 한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29살 때쯤에 아 진짜 내가 지금 도전을 안 하면은 정말 후회할 것 같고 결과에 상관없이 한 번이라도 내가 한번 발을 들여놓고 나와야지만 내가 남들을 원망을 안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의도에 있는 그 한국방송작가교육원에 들어갔죠. 드라마를 쓰려고. 왜냐하면 저도 영상을 굉장히 좋아했으니까 네네. 영상을 좋아하니까 영상 언어를 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갔는데 거기서도 좀 되게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드라마 언어가 제가 맞지 않다는 걸 깨달으니까 되게 원천적인 글쓰기에 대한 갈증이 더 높아가더라고요. 근데 그때쯤에 이렇게 서울에 독립서점이 우후죽순 어떤 하나의 트렌드로 그 트렌드에 내가 한번 발을 담그고 한번 저처럼 그 트렌드에 한번 저도 그냥 한번 흐름에 저를 맡겨본 거예요. 가니까 독립서점에 가니까 저처럼 개인의 이야기들을 되게 자유롭게 이렇게 책으로 찍게 만드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이 책 한 권 나오는 게 그렇게 힘든지 몰랐죠. 그게 처음 쓰신 책이 네, 그러니까? 네, 요 책인데 그 네. 제목이 이제 동네에 남아도는 동네에 남아돈 아가씨. 네. 제목이 되게 독특한데요. 이 제목도 한 2개월 정도 머리를 막 짓뜯으면서 그 독자분들이랑 이제 소통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얘기들을 들은 뭐 에피소드 같은 게 있는지 혹시 그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이 책을 보고 네. 많이 저도 작가님 책 보고 책을 만들고 싶어서 어디 들어가서 책 만들었어요. 이런 내용도 있었고 그리고 DM이 왔었는데 네네네. 다음 책은 언제 나오나요? 그래서 그런 얘기 들으면 되게 힘이 또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그때 당시만 해도 좀 약간 작가주의? 네네. 이런 젠티하는 약간 이런 감성이 조금 있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약간 작가들은 그런 허세랑 그런 게 좀 약간 아이덴티티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쵸. 작가님 뭐 디자이너들도 그렇고 장인 정신이라고 하나요? 약간 저기 세상에 있는 거죠, 약간. 근데 그 마음이 너무 고맙잖아요. 네. 다음 거 언제 나오냐고. 네네네. 그래서 지금 요 여자들이 사는 도시에 네. 그때 만들고 있었어요, 당시에요. 근데 이 책에 어떤 한 꼭지의 전체 원고 내용을 그분한테 보내준 적이 있어요. 읽으라고. 그냥 나오기 전에 그냥. 네네네. 보통 이제 출판사들이 네. 보통 서평단을 모집을 하고 네네. 이런 원고를 이렇게 보내줘가지고 네. 책을 이제 완성 전에 모든 걸 수정 보완을 하려고 네. 서평단 모집을 하잖아요. 네네네. 그런 개념으로 저도 보냈죠. 네. 진짜 그 사람한테는 진짜 감동이고 뜻깊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그 인터넷에도 이제 네. 이렇게 책도 내셨는데 네. 인터넷 브런치에다가도 이제 네. 이게 같은 책인가요? 아니면 거기에는 글을 쓰시는 부분이신가요? 처음에 브런치 2015년도에 브런치 작가가 됐는데 네. 요즘엔 브런치 작가 이렇게 되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브런치 작가가 뭐라고 삼수사수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브런치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게 하나의 얘기를 10가지 혹은 15개로 길게 컨텐츠로 만들 수 있는 연재 능력이 있는 사람을 브런치 작가로 채택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브런치 작가가 됐으니까 일단 저의 기록을 좀 남겨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굉장히 꾸준히 썼어요. 6년부터 지금까지 썼으니까 꽤 길게 쓴 거죠. 그리고 9개 정도의 매거진이 있어요. 네네. 이런 글 상자의 형식이 네. 어떤 하나의 기획처럼 딱딱 잡히게끔 브런치 폼은 돼 있어요.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블로그가 또 그렇게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블로그에도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네네. 그럼 뭐 예를 들면 일, 뭐 여가 여행 네. 이런 식으로 내가 여행이면은 국내 여행 1호부터 10호까지 이렇게 기획을 잡을 수 있고 네. 국외면은 그래도 코로나 시대에도 안전한 여행지 하면 사람들이 요즘에 여행에 대한 그런 갈증이 있잖아요. 네네. 기획을 해서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브런치에도 맨 마지막에 버튼을 누르는 게 있는데 둘 다 발행이라고 돼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은 약간 자기에 대한 그런 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초고다. 네. 이렇게 브런치에 쓰는 건 초고고 네. 나중에는 이걸 어떻게 가공을 해서 네. 발신을 하겠다 이런 마음의 그런 컨셉을 잡으시면은
조금 글쓰기가 좀 편리하시죠. 요즘 이제 네. 브런치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네, 네. 아니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사실 글이 재미가 없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써라거든요. 저는 거기 하나 더 덧붙이면은 네. 탐색을 하고 관찰을 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글쓰기 강의를 할 때 디깅이라는 용어를 썼거든요. 네. 디깅이라는 게 발굴하다는 뜻이잖아요. 아, 그래서 어떤 만약에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예를 들면 저 꽃이 있어요. 네. 꽃이 있으면 꽃에 대해서 색깔을 오늘 할 수도 있고 물을 얼마 만에 주기를 줘야 되고 네. 꽃 하나도 많은 자료가 있잖아요. 그거를 잘 이렇게 디깅을 해가지고 하나의 글감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글감을 자기만의 이제 관점으로 이거를 추출하는 거예요. 깔때기로. 그런 다음에 이제 글을 쓰면은 조금 쉽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일단 벤치마킹 하는 것도 중요하고 보통 인용문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인형문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국경을 넘었더니 뭐 설국이었다. 그 소설 되게 유명한 네네. 게 많이 인용이 되잖아요. 네네네. 이 인용문을 가지고 두 가지 기획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겨울 되면은 생각나는 소설 특집. 네. 그래서 이런 설국을 네. 필두로 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네. 그리고 또 설국이 많은 데가 또 오타루 같은 그런 지역이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여행 에세이로도 변주가 가능한 거예요. 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수미상관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보통 네. 사람들이 집중력이 짧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 숏컷 문화나 그 유튜브도 되게 짧게 편집해서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 있고 인스타도 스토리가 좀 많이 올라가잖아요. 네네. 되게 짧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번 더 짚어주는 거예요. 네. 뭐 9 to 6의 삶이란 이러면서 처음에 인용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맨 마지막에 9 to 6의 삶은 이런 것이었다. 이렇게 하면은 두 번 강조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이게 양관식법이거든요. 아. 주제를 처음에 한 번 짚어주고 마지막에 한 번 짚어주고 네네. 이게 굉장히 많이 쓰는 형식 중에 하나예요. 초보분들은 이런 법칙을 좀 아시면은 네. 인용하기가 그러니까 이거를 좀 적용하기가 네. 좀 쉽죠. 그나마. 저희 부모님들이 얘기하시기에는 이제 글 쓰는 사람들은 좀 가난하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수익은 어떻게 되고 혹시 프리랜서 지금 현재는 생활은 어떻게 되는지 또 시청자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네. 네네. 독립출판 쪽으로 책을 만들었을 때는 수입이 뭐 어느 때는 뭐 20만 원 들어올 때도 있고 뭐 30만 원 가까이 들어올 때가 있는데 거의 그냥 책에 제가 쏟아부은 공정 자체에 대한 그런 가격? 근데 이게 독립출판 해가지고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투자 비용에 비해서는 책은 그냥 뭐 어느 저자한테 가서 물어봐도 책으로는 돈 못 번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책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강의가 일단 들어올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강의로 바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있잖아요. 아, 네네. 네, 짧게 압축해서 말씀드리면은 네. 바로 그때 거제 가는 강사가 바로 픽업이 됐고 네. 석 달 일한 다음에 나중에 후불로 받았는데 네. 300 얼마 주시더라고요. 아, 3개월. 네, 3개월. 어. 3개월 일하고. 근데 가서 뭐 체류비나 뭐 숙소나 아니면 뭐 버스 왔다 갔다 하는 거 네네. 버스 타고 다녔거든요. 네네. 그걸 다 이제 다 해주셨죠. 아, 그래서 한 시간에 10만 원 받았어요. 시간당으로 네, 치면은. 시간당으로. 그리고 제가 두 번째 강의했던 곳에서는 시간당 5만 원. 그런데 보통 이제 시나 구에 대한 그런 강의로 책정은 정해져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강사분들 중에 글쓰기 말고 CS나 네. 사내 강사나 뭐 무슨 예방 그런 강사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은 기업에서 주기 때문에 사기업이잖아요. 네. 이 단가가 높아요.